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배터리 바이오 관련 첨단 산업 기금을 신설하고 산업별 맞춤 전략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등을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부가 조치 한 달 연기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이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 R1은 신선한 충격이라며 글로벌 AI 경쟁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새로운 변수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약 34조 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번 달 국가 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녹색 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지난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투자를 창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 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별 대책도 가동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경우 미국 내 대외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자동차 산업은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 현지화 노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등으로의 투자와 수출 다변화로 불확실성에 대비합니다. 미국 수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 산업은 민간 TF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업은 민간 협의체 구성 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71로 전월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1.6%를 기록한 뒤 안정세를 보였지만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서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채소류가 각각 7.3%, 4.4%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할 경우 같은 날 증언대에 오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등의 이유로 헌재 증인 신문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거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13일 열릴 8차 변론기일에는 3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엔 김 전 청장, 3시 30분엔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 재판인 6차 변론기일에도 3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헌재 공보관은 박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선 국회 예산감액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주 2회 변론기일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전북은 최고 15cm,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영하권을 밑돌며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상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점과 분식류 배달 음식점 3,600여 곳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리식품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